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아,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머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갔다. 하얀 조명 아래 앞치마를 맨 여자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어 올린 뒷모습, 설거지를 하느라 살짝 기울어진 허리,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서 가볍게 튕겨나오는 웃음소리.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내 아내의 언니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자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모두 잊은 채였다. 민준아, 밥 더 먹을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아니요, 괜찮아요. 벌써 많이 먹었어요. 억지로 눈을 식탁 위로 내려꽂으면서도 시선 한쪽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접시를 가져가려 다가오는 그녀의 손, 수건으로 손을 털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향. 아내가 떠난 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의 체온과 냄새였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너 지금. 나는 속으로만 욕을 했다. 이건 아니지, 강민준. 진짜 이건 아니지. 내 이름은 강민준.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삶이 한번 부서져 나갔다가 겨우겨우 본 모습을 찾으려 버티고 서 있는 남자다. 20대 초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무작정 공사 현장부터 기웃거렸다. 처음에는 막일꾼으로, 그 다음에는 현장 관리자로, 그리고 서류에 도장 찍는 사람이 되기까지 내 인생은 늘 콘크리트와 철근 냄새에 절어 있었다. 사람들이 말한다. 강 사장, 진짜 성공했네. 그 나이에 이렇게 큰 회사까지 만들고 도심 한가운데 펜트하우스까지 가지고. 맞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제일 아꼈던 하나,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던 그 사람은 작년 겨울 아무 말도 없이 도로 위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 아내 수진, 나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여자.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신입 건축 디자이너였다. 현장에 나와 도면을 펴고 헬멧을 푹 눌러쓴 얼굴로 건설 아저씨들 사이에서 씩씩하게 떠들던 사람. 민준 팀장님, 이 각도 그대로 살려주세요. 제가 그림 그릴게요. 자꾸만 내 옆을 맴돌던 그 아이가 어느새 나를 오빠라고 부르다가 마침내 내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30을 겨우 넘긴 나이에 비 오는 밤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트럭 한 대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지도 못했다. 눈이 아니라 몸이 먼저 굳어버려서 숨만 턱턱 막혀왔다. 장례식에서 관을 붙들고 오열하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수진이, 내 딸 같은 애가 검은 한복 치마를 움켜쥔 채 떨어질 듯 울던 여자가 있었다. 바로 지금 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윤정이었다. 혈연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녀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고 했다. 아버지와 이혼한 후 엄마와 둘이 살던 시절, 엄마가 일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을 때 골목 끝 자취방에서 수진을 챙겨주던 언니 같은 이웃 누나, 같이 컵라면을 나눠 먹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교복 치마 길이를 몰래 줄여주던 그 누나가 나중에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연애할 때 모르는 말 있으면 엄마 말고 나한테 와. 나는 여자고 또 언니니까. 그녀의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살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정희는 여전히 단정한 사람이었다. 몸에 젊어 보이려고 애쓴 티가 나지 않는 조용하지만 자기 관리를 놓지 않는 사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를 제일 먼저 붙잡고 울어준 것도 그 사람이었다. 민준아.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나라도 자주 올게. 너 혼자 두면 우리 수진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어떻게든 숨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후로 정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내 집 초인종을 눌렀다. 밥 있었어? 대답이 없다 싶으면 냉장고를 열어보고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이럴 줄 알았다. 잠깐 앉아 있어. 국부터 끓일게. 낡은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양파를 썰고 냄비를 올리고 빨랫감을 한 대 모아 세탁기에 넣고 마른 빨래를 거실에서 개키는 것까지. 이 집이 다시 누군가의 집처럼 숨을 쉬게 된 것은 아내가 아니라 그녀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 뿐이었다. 장모님 같은 사람, 아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나보다 나이가 위인 어른. 나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마음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해왔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머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현장에서 죽도록 부딪히고 돌아온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얼굴이 영 안 좋네. 또 누구랑 싸웠어? 정희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일이 좀 꼬였어요. 그만큼 일 키워놓고 안 꼬이면 이상한 거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프라이팬을 달그락거리더니 금세 상을 차려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조금. 식당보다 나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살짝 눈을 찡그렸다. 빈말하지 마. 그래도 그 말은 듣기 좋네. 그때였다. 고등어를 옮기려다 젓가락이 미끄러졌는지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그녀 손등 위로 튀었다. 아! 작게 내지른 신음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손 보여주세요.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행주로 손을 훔치려 할 때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수돗물 아래로 가져갔다. 가느다란 손등, 세월의 잔주름이 얇게 자리 잡은 피부, 그러나 아직도 반듯하게 뻗은 손가락. 내 손보다 조금 작은 그 손을 쥐고 찬물을 틀어줬을 뿐인데 어디선가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아이, 이 정도는 됐어. 괜히 오버한다. 손을 빼려는 그녀를 잡고 나는 괜히 더 물을 틀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요. 그녀가 잠시 나를 올려다봤다. 짙게 내려앉은 부엌 조명 아래 물기 맺힌 손등과 거기에 겹쳐진 내 손, 그리고 숨을 고르며 웃는 얼굴. 순간 눈앞에서 아주 짧게 낯선 장면이 겹쳐졌다. 예전에 수진이 칼에 손을 조금 베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수돗물 아래로 끌고 갔었다. 오빠, 과장이야, 과장. 이 정도면 그냥 불면 돼. 그때 웃던 수진의 얼굴이 순간 정희의 얼굴 위로 포개졌다. 같은 라인으로 곡선을 그리는 눈매, 웃을 때 살짝 접히는 입가, 말끝이 올라가면서도 상대 눈을 똑바로 보는 습관까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둘은 닮았다. 당연한 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닮고 싶어 했던 사이. 수진이 화장법을 따라하고 옷 스타일을 베끼고 말투까지 닮아버린 사람. 아내를 닮은 사람, 아내가 닮아가던 사람. 그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상하게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시 떠올랐다. 젖은 손을 물 아래로 내리는 모습,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괜찮다고 웃던 얼굴, 식탁 위에 몸을 살짝 기울이며 반찬을 건네주던 손동작, 그리고 최근에 내가 자주 하게 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연스럽게 부엌 쪽부터 눈을 돌리는 버릇.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부엌 불이 켜져 있고 정희의 뒷모습이 보이면 숨이 놓이는 그 감정. 그게 단지 고마움 때문이었을까? 가족 같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베개를 뒤집어 눌렀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야 한다. 아내의 언니 같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른. 내가 존대해야 마땅한 위치. 잘라 말하자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 그런데 선이 얇아지는 순간은 항상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장면에서 온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소파 양 끝에 앉아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그녀는 뜨개질을 했다. 요즘 사람들 연애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 무심코 던진 그녀의 말에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언니는 죄송해요. 자꾸 수진이가 부르던 대로 불러서 괜찮아. 나도 그게 더 편해. 정희는 뜨개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나는 뭐 연애라는 말이 이제 조금 어색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연애. 그 단어가 이 집안에서 다시 튀어나올 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민준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너 가끔 눈빛이 이상해. 네. 나 볼 때 수진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너 나보던 눈빛이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는 좀 무서워했지. 와, 장모님 같다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녀는 끝말을 흐리고 웃었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야. 나도 여자라. 그런 거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품고 있던 감정을 똑바로 마주 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닮은 사람이라서, 오랜 인연이라서,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고마워서,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어딘가 설명이 되지 않는 떨림이 있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무심히 드러나는 손목, 머리를 묶어 올릴 때, 살짝 드러나는 목선, 거실 조명을 낮췄을 때, 따뜻한 빛 속에 떠 있는 얼굴, 그것들을 보고 있는 나를 내가 알고 있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혹시 나는 이 사람을 여자로 보고 있는 건가? 처음으로 품게 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무서워진 의심이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날 밤 내 잠을 통째로 앗아갔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다. 그 무서운 의심이 시작된 그날이 내 인생이 또 한 번 낯선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처음이었다는 것을. 처음엔 그저 잠깐일 줄 알았다. 재건축 때문에 한두 달만 신세 좀 질게. 정희 누나 나는 여전히 속으로만 그렇게 불렀다. 내 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 집은 지나치게 컸다. 아내가 살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녀가 떠난 뒤엔 숨소리조차 메아리 칠 만큼 텅 비어버린 공간. 그 넓은 집 한편에 누군가의 숨결이 조금이라도 적셔진다면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위험하게 내 마음을 흔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이사 오는 날, 집 몇 개만 달랑 들고 왔다. 이게 다예요?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미소만 지었다. 살다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더라. 나이 들면 정리는 잘 되더라. 그 말에 이유 모를 울컥함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가져온 짐보다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걸음이 훨씬 크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집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첫날 밤 그녀는 게스트룸 문을 닫기 전에 내게 말했다. 민준아, 나 부담되면 안 돼. 정말 잠깐만 있을 거야. 너한테 방해될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이상한 안도가 밀려왔다. 방해라뇨. 집에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좋습니다. 혼잣말처럼 뱉어버린 말이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고 문을 닫았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늘 하던 대로 우유 한 팩만 들고 회사로 나가려 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계란 굽는 소리, 김치가 달궈지는 소리, 그보다 먼저 잔잔한 콧노래가 들렸다. 순간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집의 소리가 한 번에 되살아난 것 같았다. 일찍 나가네. 정희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등이 살짝 굽어 보이는 자세. 그러나 손놀림은 단단하고 정갈했다. 아침 드세요. 아, 괜찮아요. 저 그냥.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빈속으로 나가면 혈당 떨어져. 그 말투가 정말 사람을 안심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계란 2알 데친 시금치, 따뜻한 밥 반 공기. 저를 챙기시려고 일부러 아침 일찍 오신 거예요? 나도 먹어야지. 혼자 먹기 싫어서 나온 거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녀는 나 때문에 식탁에 앉아준 것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아침 기운에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점점 우리 둘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사람들처럼 저녁 8시쯤 내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향긋한 된장 냄새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왔어? 씻고 와. 밥 차릴게.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잊고 있던 집의 온도였다. 어느 날 나는 부엌 문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회색 니트, 머리를 반쯤 묶은 모습,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써는 어깨선. 그 순간 위험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너무 익숙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집을 쓴 사이처럼. 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다. 안 돼. 이건 진짜 아니야. 너 지금 멍청한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럴수록 시선은 더 자주 부엌으로 흘렀다. 어느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정희는 뜨개질을 하고 나는 서류를 훑으며. 그런데 문득 그녀의 손등에 빛이 스며드는 걸 보게 되었다. 늙은 손. 그러나 단단하고 고운 손. 그 손이 내 아내의 손과 닮았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조명 아래 있으니 닮은 모습이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닮은 부분만 골라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제일 위험했다. 정희가 뜨개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왜 그래? 표정이 좀. 아, 아닙니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고. 힘든 일 있었어? 아, 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사실은 그녀 때문에 생각이 복잡했는데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혼잣말이 속에서 튀어나왔다. 진짜 미쳤나, 너. 왜 이 사람한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날 밤이었다. 나는 드디어 그 선을 넘을 뻔한 장면을 겪었다.
샤워를 마치고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가는데 문틈 사이로 정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커튼을 정리하고 있었다. 팔을 들고 허리를 살짝 굽히고 체중을 한쪽 발에 기댄 모습. 옷은 편한 홈드레스였고 조명은 따뜻했고 집은 조용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나는 그걸 깨닫는 순간 숨이 황급히 헐떡였다.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선 넘는 거야. 돌아서 방으로 뛰어들듯 들어오려는데 그녀가 나를 발견했다. 민준아? 왜 그래? 얼굴이 왜 빨개? 아, 뜨거워서요. 샤워했더니 좀 열나는 거 아니야? 잠깐 이리 와봐. 그녀가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내가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 그대로였다. 한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한 줄이 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에 시선이 꽂혔다. 그리고 그 눈빛을 정의가 읽었다. 그녀는 내 눈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잠깐만. 그리고 부엌으로 가 찬 수건을 가져왔다. 이마에 대 얼굴 열시켜.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리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에 등을 기대고 혼잣말이 터져 나왔다. 아, 너 지금 큰일 났다. 그날 이후 나는 정의를 의식하지 않으려 이상할 만큼 노력했다. 부엌에 그녀가 있으면 나는 거실에 있었고 거실에 그녀가 있으면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피할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웃음, 습관처럼 하는 말투, 식탁을 정리할 때의 리듬, 아무렇지 않게 내게 건네는 시선. 그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자꾸만 부풀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 그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정희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단단한 듯 흔들리고 부드러운 듯 조심스러웠다. 요즘 너 나 피하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눈을 못 마주치고 내가 밥 차리면 고맙다고 웃지도 않고 거실에도 안 나오고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민준아, 혹시 내가 불편해? 그 질문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나는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누나, 입술이 떨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저 요즘 누나 보면 말을 잇는 순간 정의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어떤데? 나는 숨을 삼키며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가까워져요. 정의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거 알아. 정적이 길게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방금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문 손잡이를 잡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듯 한 발 물러섰다. 이 얘긴 내일 다시 하자.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게스트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남았다. 나는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한 번도 깊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또 다른 사건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마치 방 안 공기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조심해야 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아주 오래 맴돌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나보다 더 큰 혼란이 숨어 있었다. 나는 이불 위에 털썩 앉았다. 눈을 감으면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문 앞으로 다가온 그녀의 발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손등, 그리고 내 눈을 들여다보던 그 약간 젖은 눈빛.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이 이미 나아간 곳에서 몸이 뒤늦게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칼 부딪히는 소리도 국 끓는 소리도 어제와는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마치 그녀도 나처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부엌은 따뜻했다. 햇빛이 조리대 위로 비치고 그녀는 뒤돌아서 계란을 굽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자리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잠시 손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일어났네. 짧고 평소와 같은 말투인데 그 웃음 뒤에 억눌린 긴장이 섞여 보였다. 네. 아침 준비하셨어요? 그냥 내가 먹을 것 같아서.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조금 느렸다. 말 끝에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식탁 의자를 밀고 앉았다. 움직임마다 작은 마찰음이 크게 느껴졌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나와 식탁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았다. 손가락을 테이블 아래에서 깍지 끼더니 시선을 내려놓았다. 사과할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숨을 한 번 꾹 눌러 참고 나온 듯했다. 나도 알아. 서로 혼란스러웠던 거야.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알고 있었다? 어떤 부분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닐까봐. 희미하게 떨렸던 기대도 있었다. 아침 식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둘 다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묘했다.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시선이 닿지 않으려고 자꾸만 딴 곳을 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선명한 긴장을 만들었다. 식탁 아래 그녀의 발끝이 내 발끝과 아슬하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거리 하나가 식탁 위의 어느 대화보다 훨씬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도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둘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살짝 겹쳤다가 멀어졌다. 그 짧은 교차가 지나치게 오래 남았다. 퇴근길 괜히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게 두려웠다. 같은 공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하루 종일 나를 흔들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손잡이가 미세하게 식어 있었다. 누군가 방금 잡았다 놓은 듯한 온기 없이 문을 열자 거실은 어둑했고 조용했다. 누나? 대답이 없었다. 부엌도 비어 있고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게스트룸 문 아래로 아주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흔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혹시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걸까? 나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바로 멈췄다. 지금 내가 두드리면 무슨 대답을 듣게 될까? 그 대답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조금 더 가까워지다가 멈췄다. 그리고 기척이 아주 미세하게 들렸다. 숨소리가 약간 떨려 있었다. 그 숨소리에 내 심장이 크게 울렸다. 지금 그녀도 나처럼
이 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건가? 그 사실만으로 나는 문 앞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뻔했다. 민준아. 갑자기 문 안에서 작게 거의 속삭이듯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천천히 움직였다. 찰칵. 그 소리가 현관에서 들은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빛이 거의 없는 방 안. 그녀의 눈만 보였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 하나로 방 안이 꽉 찬 느낌이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무런 장식도 없고 질문도 없고 대화도 아니었다. 그냥 끌어당기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발 문 쪽으로 내디뎠다.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선이 넘어갈 것 같은 위태로운 밤이었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멈췄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문틈에 걸쳐선 그녀의 실루엣. 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반만 비추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마치 나를 불러들이려는 것처럼.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민준아, 들어올래? 나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 근육이 얼어붙은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발끝이 바닥을 밀었다. 한 걸음. 그녀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방안 공기가 밖으로 느리게 밀려나왔다. 그 온기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문 닫아줄래?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이 너무 부드러워. 명령인지 부탁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뒤돌아서 문을 닫았다. 딱! 아주 가볍게 닫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가 우리를 밖과 완전히 분리했다. 둘만 있는 공간, 둘만 있는 공기, 둘만 마주하는 심장 소리. 오늘 하루 힘들었지?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창가 쪽에 작은 조명을 켜놓은 채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머리는 조금 풀린 듯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고 가벼운 홈웨어 차림의 실루엣이 빛에 비쳐 부드럽게 드러났다. 평소에는 절대 눈여겨보지 않을 어깨선, 손목, 팔 라인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보였다. 힘들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왜? 여기 이 집에 오고 싶어서요. 그녀가 미묘하게 숨을 들이켰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반응. 왜 오고 싶었는데? 나는 적당한 답을 찾지 못했다.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 그 중간 어디쯤인 말은 지금 이 방 안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 누나 생각이 나서요.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감추려고 애쓰는 티가 났다. 나는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녀도 뒷걸음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대 쪽으로 더 물러나는 듯 했지만 그건 의도된 거리 유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걸 허용한 움직임처럼 보였다. 어젯밤 그 일 때문이야?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네. 나는 숨을 내쉬며 고백했다. 그 이후로 계속 누나만 생각났어요. 그녀는 한 번도 나를 누나라고 불러달라 한 적이 없었지만 그 호칭을 듣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말해줘. 그녀가 내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 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떠올랐어? 그 질문이 나를 더 흔들었다. 왜냐면
그녀가 묻는 말투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답했다. 누나가 웃을 때, 누나가 설거지할 때, 민준아, 누나가 원피스 입고 다닐 때, 그만, 누나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숨이 잠시 멈춘 듯한 얼굴. 나는 아주 조금 손을 들어 그녀의 턱 밑을 스쳤다. 피부가 따뜻했다. 생각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나는 가만히 기다렸다. 그녀의 다음 말을 듣기 위해. 나도 내 생각이 났어.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어젯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그게 왜 그렇게 아프게 그런데도 이상하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신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23cm 정도의 거리. 손등만 뻗으면 서로의 몸이 닿을 거리.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알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밤이었다. 그녀는 내 가슴 위로 아주 천천히 손을 올렸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온너머로 스며들었다. 근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외로웠어.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내보인 걸 느꼈다. 남편을 잃고 딸까지 잃은 뒤 혼자 견뎌야 했던 긴 시간들, 그 비어있는 마음이 지금 내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누나 나도 그래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더는 뒷걸음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표정. 민준아. 응. 오늘 밤 그냥. 그녀가 숨을 삼켰다. 같이 있어줄래? 그 말은 밤의 공기를 한 번에 뜨겁게 만드는 단 한 문장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내 쪽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안겼다. 내 어깨에 닿는 숨결, 가슴에 닿는 체온.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나는 그녀를 더 꽉 안았다. 이 밤이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닫힌 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다른 방의 시계 초침 소리마저 여기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이상했다. 같은 집인데 문 하나 닫았을 뿐인데 세상과 완전히 끊겨버린 느낌. 그녀가 먼저 내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었다.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만 남겨둔 채 너 침대에 앉아 있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끌어안을 것 같아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자 매트리스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났다. 그녀가 그 옆 조금 떨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서로 같은 침대 위에 있었지만 분명 나와 그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지금까지 지켜온 마지막 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 우리 오늘 밤 아무 일도 안 하자. 나는 그 말뜻을 바로 이해했다. 아무 일도라는 말 속에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다는 걸. 그녀가 말을 이었다. 손도 함부로 안 잡고 이상한 생각도 최대한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러면서도 그 떨림을 숨기려는 듯 말끝에 억지로 웃음기를 섞었다. 할 수 있겠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자신은 없어요. 그녀가 잠깐 나를 보다가 작게 웃었다. 나도 그래. 그 웃음이 어쩐지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해보자. 한 번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껴앉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서 버티는 거. 왜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욕망이 앞질러 가면 감정이 뭉개지는 걸 그녀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늘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약속?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약속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어떤 계약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걸 이때는 아직 몰랐다. 불을 완전히 끄진 않았다. 창가 근처 작은 스탠드만 켜두었다. 방 안은 어둡지만 서로의 표정을 알아볼 정도의 빛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누워.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몸을 눕혔다. 몸이 매트리스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같이 눕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왜 이렇게 큰 의미처럼 느껴지는지. 옆에서 이불이 살짝 들렸다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그녀도 누운 거였다. 나는 천장을 봤다. 그녀는 어느 쪽을 보고 있을까? 눈동자를 옆으로 돌리면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너무 가까울 것 같았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녀도 나처럼 눈을 감지 못하고 애매하게 천장과 허공 사이를 보고 있을 거라는 거.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불빛보다 더 작게 흘러나왔다. 네, 처음이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 누군가랑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약속한 게 이상하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누워본 적. 그녀의 눈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나는 있긴 해. 언제요? 그녀가 잠시 생각했다. 병원에서. 한숨처럼 과거의 장면 하나가 그녀 눈에 떠오르는 듯 했다. 남편 마지막으로 병실에 같이 누웠을 때 수술 앞두고 겁나서 손만 잡고 새벽까지 버틴 적 있었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때도 손 이상은 잡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단 걸 알면서도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상하지? 사람이 죽기 직전인데도 선이라는 게 남아있더라.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우리도 지금 그 선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오늘은 그 선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살짝 웃었다. 응, 넘어가진 말고. 딱 이만큼만. 그녀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살짝 움직였다.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이불 너머로 그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불 위로 손 올려봐.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왜요? 그냥. 그녀가 이불 위로 손등을 올려 보이며 말했다. 이렇게. 나는 천천히 그녀가 한 그대로 이불 위로 오른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과 내 손 사이엔 공기 몇 센티미터, 얇은 침대 시트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 정도면 괜찮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녀가 피식 웃었다. 맞아. 그래서 더 같이 버티고 싶은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직접 접촉은 아니었지만 기분 탓인지 손등에 그녀의 체온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있잖아, 민준아. 네. 너 나랑 살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 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집이 너무 컸어요. 불 켤 때마다 굳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이게 집인지 창고인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왔구나. 나는 조용히 웃었다. 회식도 안 가면서 일부러 야근하고 가까운 카페에서 시간 죽이고 차 안에서 30분씩 앉아있다 들어온 적도 있어요. 왜? 문 열면 지은이 없는 게 너무 선명해져서. 그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지은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걸 그녀도 느낀 모양이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누나가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 채워놓고 불 켜고 TV 켜고 발소리 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집이 집 같아졌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말을 이제야 듣네. 미안해요.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비슷했어. 어떤 점이요? 남편 지은이 다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침대 위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발자국 소리도 안 나니까 딱 내가 말한 그 느낌이었어. 집이 집이 아니고 그냥 빈 상자인 것 같은 기분.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괜히 오래 있어 보기도 했어. 그 말은 나를 조금 멈추게 했다. 아버지? 응. 아버지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몰랐어? 자세하게는 그냥 몸 안 좋아서 입원했다 정도만 들었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람 너한테까지는 말 안 했나 보네. 뭐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몸은 아니었다는 거. 바닥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이미 자기 몸 상태 알고 있었어.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어디에도 즐거움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되게 급했어. 따뜻한 밥 먹는 거, 식탁에서 같이 웃는 거, 같이 소파에 앉아 TV 보는 거.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다른 색을 띠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혼자였고 그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 붙잡은 거겠지, 우리.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도 없어졌고 지은이도 없어지고 정말 하나도 안 남은 줄 알았는데 그녀가 다시 나를 봤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앞에 남더라. 그 시선을 나는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너무 불편했어. 나는 조금 놀랐다. 불편했어요? 응. 지은이 남편인데 내 기준으로는 아직 애 같고. 근데 같이 밥 먹으면 말도 편하게 하고 너무 솔직하게 웃고. 그게 이상하게 좋으면서도 죄책감 들더라. 왜요? 마치 지은이 대신 옆에 앉혀놓은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각이 바뀌더라. 어떻게요? 지은이 대신이 아니라 그냥 민준이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불 위에 올려둔 내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받는지 아주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어제
그녀의 시선이 내 눈에 고정됐다. 문 열었을 때 너 놀란 거 알지? 네. 그때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미안한 감정보다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나는 숨을 멈췄다. 아, 이 사람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었어. 그녀가 말한 살아있다는 표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몸, 욕망, 심장,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불붙는 시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응, 나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니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부끄럽긴 한데요. 응, 그보다 좋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떤 게 내가 누나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다는 게 그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숨겨두고 싶지 않았다. 이제 와서 빙빙 돌려 말하는 게 더 비겁하게 느껴졌으니까. 지은이 떠나고 나서 다시 그런 감정을 느낄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나 때문에 다시 느꼈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게 싫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싫지가 않았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 그녀의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다. 우리가 이미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지나왔다는 것. 그녀가 이불 위에 올려둔 내 손 위로 자기 손을 천천히 얹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공기 몇 센티가 떨어져 있던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직접 닿는 피부 온도. 그녀는 눈을 마주친 채 말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지? 나는 숨을 삼켰다. 네. 근데 손 정도는 괜찮겠지? 이미 그녀 손이 내 손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가락이 얽히지는 않았다. 그저 손등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은 정도. 아주 단순한 접촉. 그런데 이 단순한 접촉이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야릇하고 가장 숨막히고 가장 솔직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살짝 웃었다. 봐봐. 우린 아직 선 안 넘었어.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누나. 응.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 알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할 거예요?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등 위에 얹힌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응. 나도 모르게 숨이 깊게 쉬어졌다. 왜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게 너뿐이라서. 그 말은 어떤 고백보다 더 깊게 박혔다. 우리는 꽉 잡지도 완전히 포옹하지도 않은 채 그저 손만 포개고 누워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느려졌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가는 게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누나, 졸려요? 응. 손 빼고 자요? 싫어. 그녀는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이대로 자고 싶어? 그 작은 고집이 이상하게 귀엽게 느껴졌다. 나는 손을 조금 움직여 그녀의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었다. 손을 잡은 건 아니고 그저 포개진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감싼 느낌.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민준아. 뭐가요? 내가 아직 여자인 것 같게 만들어줘서. 누나는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처음부터 여자로 보였어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를 본 걸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그녀를 놓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 위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우리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기묘한 방식으로 지키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깨뜨렸다. 몸은 멀쩡히 누워 있을 뿐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만 점점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됐다. 이제 이 집에서, 이 침대에서, 이 밤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새벽 공기가 방 안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다. 옆에서 잔잔하게 자고 있는 그녀의 숨소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손 때문이다. 내 손 위에 얹힌 그녀의 손. 밤새 떨어지지 않았던 그 온기, 그 따뜻함이 새벽까지 내 몸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을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벽 5시쯤 그녀가 아주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눈을 떴다. 잠에 취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민준아. 안 잤어? 잠깐 잤죠. 거짓말이었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다. 그녀가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우리 손 사이에 있던 미세한 온기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도 나도 이 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더 조용해졌다. 어제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왜요? 너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니요. 저 좋았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을 조금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하지 마. 나는 멈칫했다. 왜요? 그럼 나 진짜 선 못 지킬 것 같아. 아침이 되자 이상하게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다.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오히려 거리가 생긴 느낌. 부엌에서 그녀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다. 누나, 내가 부르자.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응? 어제 정말 괜찮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위험한 데 와 있는 거 알아? 네. 근데 내가 더 이상 마음만으로 버티는 게 잘 안 돼. 나는 저도 모르게 다가갔다. 저도 그래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문을 열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커피잔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조용히 말했다. 너도 나도 자꾸 서로를 보고 있으면 선 넘게 될 것 같아서. 그 말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선 넘고 싶은 건 나만이 아닌 거구나.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우리 둘만 있으면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나 나갔다 올게. 그 말은 한 대 얻어맞은 것보다 더 충격이었다. 누나, 왜요? 잠깐 떨어져 있어 보자. 그러면 정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녀가 떠난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감정이 식을까봐. 그게 더 두려웠다. 누나,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손을 들었다. 오지 마. 처음으로 그녀가 거리를 명확하게 두었다. 지금 내가 가까이 오면 나 정말 못 참아.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갈라졌다. 그리고 그건 지금 하면 안 돼. 점심 무렵
그녀는 외투를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나는 문가에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가 신발끈을 매다 말고 나를 올려다봤다. 왜 그렇게 봐? 걱정돼서요. 어떤 게? 오늘 돌아오실 거예요? 그녀가 조금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안심시키는 웃음이 아니었다. 돌아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올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도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오세요. 꼭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쯤 오게.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마치 몇 달 전 나 혼자 살던 그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또 내려놓고 부엌을 기웃거리다. 또 돌아왔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생각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녀의 목소리만 계속 울렸다. 너 가까이 오면 나 진짜 못 참아.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침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진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늘 어땠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내 생각만 했어.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나 앞에서 멈춰섰다. 근데 그녀가 내 셔츠 깃을 아주 살짝 잡았다. 아주 조금 당기듯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오히려 더 못 참고 싶어졌어. 나는 숨을 삼켰다. 누나, 내가 멀어지면 좀 덜 생각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나를 똑바로 봤다. 더 보고 싶더라. 그녀의 손가락이 내 셔츠 깃을 쥔 채 아주 조금 더 힘을 줬다. 어제처럼 손만 잡고 자는 건 오늘은 나 못해. 그 말은 폭탄이었다. 내 심장도 머리도 몸도 모두 동시에 뜨거워지는 느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너 먼저 멈춰줘. 나는 조용히 답했다. 저 오늘은 못 멈출 것 같은데요.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더 문제야.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이마를 내 팔에 조용히 기대었다. 민준아. 네. 우리 지금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내 셔츠를 꼭 움켜쥐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둘이서 아주 천천히 손을 포겠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나 먼저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선의 끝자락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버리는 한 문장이었다. 현관 앞에 선 그녀는 나의 셔츠 깃을 쥔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떠나며 멀어져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서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말로 막을 수 있는 선 따위는 없었다. 손이 맞닿는 순간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나 먼저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누나 저도 그래요.
그녀는 내 손 위에 고개를 떨어뜨리듯 이마를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셔츠 깃을 잡은 손이 더욱 세게 조여졌다. 그 순간 지금까지 버티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이 떨리며 나를 바라봤다. 눈빛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게 지나갔다. 그녀가 숨을 삼켰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움직여 오던 그때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둘 다 동시에 몸을 멈췄다. 숨소리까지 멎었다. 그녀의 손이 마치 전기가 흐른 듯 순식간에 내 셔츠에서 떨어졌다. 초인종이 두 번째로 더 크게 울렸다. 딩동.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조차도 손끝에서 피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우리는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로 울리기 직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갔다 올게. 그러고는 급하게 뒤돌아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충격에 손목이 잠시 멈칫했다. 한 번 더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바깥 현관 조명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굳었다.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가 온 거지? 그녀의 어깨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젊고 단단한 목소리. 나는 심장이 식는 듯 차갑게 식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의 딸이었다. 해외에 있다고 들었던,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그 딸.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그 얼굴이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딸의 눈이 급히 집을 한번 훑었다. 신발장, 조명, 방 쪽, 거실, 그리고 반쯤 드러난 나의 그림자를 향해 정확히 멈췄다. 엄마, 여기 누구 있어? 그녀가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 아니야. 집주인이 잠깐. 딸이 바로 직진했다. 그녀의 손을 밀며 들어오면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왔다. 나는 서 있었다. 이미 들킨 것처럼 딸과 눈이 마주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표정, 그 눈빛, 말로 못할 감정들이 순식간에 얼굴에 지나갔다. 놀람, 의심, 충격, 그리고 분명 분노. 딸은 나를 향해 말했다. 엄마. 그녀는 뒤에서 흐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얘는 그냥. 딸이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냥? 지금 그냥이라고 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다시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누구죠? 그녀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딸은 거칠게 뿌리쳤다. 엄마, 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나는 도저히 입을 열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상황이 더 파국으로 흐를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딸의 시선이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의 셔츠깃, 방금 전까지 내가 잡고 있었던 약간 눌린 자국을 보았다. 딸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다. 진심이야?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지혜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엄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그리워서,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입술만 달싹거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딸의 시선이 그녀의 손을 향했다. 방금 전까지 내 셔츠를 쥐고 있던 손, 딸이 비웃듯 말했다. 손 떨고 있어. 엄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감추지 못했다. 딸이 갑자기 외쳤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녀는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다. 딸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당장.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혜야, 그러지 마. 엄마. 딸이 차갑게 잘랐다. 이건 내가 말할 문제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간절하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 더 망가지게 하지 마세요. 그녀가 그 말을 듣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삼켰다.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가슴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를 더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민준아, 가지 마. 그 목소리가 너무 흔들려 있었다. 하지만 딸은 뒤에서 나보다 먼저 말했다. 가지 말라고? 지금 진심으로 그 말을 해?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잠시만요. 저 금방 돌아올게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울먹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너머로 나가기 직전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다. 민준아, 미안해. 미안해. 나는 문을 닫지 못하고 잠시 뒤돌아봤다. 그녀는 딸 뒤에서 울지도 못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딸은 그 사이에서 두 손을 가슴 위로 끌어안은 채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로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집 전체를 울릴 만큼 크게 들렸다. 이날 우리는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선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으로 떨어졌다. 문이 닫히고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관 불빛 아래 아직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기척이 벽을 타고 흐릿하게 전해졌다.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녀의 떨리는 숨, 그리고 그 사이를 꽉 채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기. 나는 끝까지 문손잡이를 놓지 못했다. 가지 마. 그녀가 흔들린 목소리로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아니, 지금 돌아가는 건 그녀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나는 복도로 천천히 내려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치 교통사고 직후처럼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몸만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버티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누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숨이 잠시 멎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가 방금 전 내 셔츠깃을 쥐고 떨던 손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말들, 내게 기대었을 때의 체온, 손등을 포개고 잠들고 싶어 했던 그 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가 떠나기 전 했던 말.
나 마음만으로는 못 버티겠어. 나는 벽에 기대어 머리를 조용히 부딪혔다. 도저히 모를 일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깊이 가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평소였다면 이 바람이 기분 좋을 만큼 시원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걷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 좀 먹으라고 말하던 목소리, 소파에 앉아 다리를 조용히 꼬던 모습, 설거지를 하다 익숙하게 젖은 손을 내밀던 작은 습관, 산책하고 돌아와 차 한 잔 마시던 그 여유. 그녀는 내 아내의 보호자였지만 혈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에겐 너무 익숙하고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온기에 너무 깊이 기대버린 것 같았다. 바보 같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녀도 오늘 무너졌고 나도 오늘 처음으로 도망쳤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어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망치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나는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왔다. 그 집 불은 전부 꺼져 있었다. 문이 닫혀 있고 현관은 고요했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다. 노크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누르는 순간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딸이 다시 내게 뭐라고 할까? 그녀는 어디까지 나를 지켜줄까? 그리고 나도 그녀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손을 들어 문고리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약한 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빛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술을 달싹거리기만 했다. 누나. 그녀의 눈이 붉게 젖어 있었다. 오늘 하루 내내 울었던 것처럼 나는 한 발 다가갔다. 그녀는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오지 마. 그녀는 떨렸다. 지금은 가까이 오면 안 돼. 나는 멈춰섰다. 그녀가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으려는 듯. 지혜가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 그녀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말했다. 내랑 있었던 걸 다 눈치챈 것 같아. 누나, 나 오늘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았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가갈 수도 그녀를 끌어안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 잠깐 멈추자. 그 말은 마치 심장을 누가 쥐어뜯는 것 같았다. 멈추면 또 혼자 버텨야 하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엔 너 혼자 버티는 거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닦고 살짝 웃었다. 나도 버틸게. 그 웃음은 아픈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잃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밤 서로 마음만으로 버티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다가와 살짝 손을 내밀었다. 손은 잡고 싶어.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온기가 있었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 그녀는 손을 잡은 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시간 조금만 줘. 그럼. 그 다음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했다. 그 다음은 우리 둘이 다시 결정하자. 나는 손을 꽉 잡았다. 이별이 아니었다. 도망도 아니었다. 잠시 멈추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다릴게요.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딸이 아직 깨어 있을 거란 걸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한 채 현관 쪽 조용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 하루 중 가장 아팠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온기가 손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오늘부터 정말 시작이라는 걸.